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승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시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월 8일 6월 들어 처음 시행되는 서울 경마 예상평 올리겠고요.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그 조재현 기자가 이게 좀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취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부득불 조재현 기자 없이 박남규 위원과 함께 이번 주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가 편성을 한번 봤는데 만만치 않죠? 야, 굉장히 난해하더군요. 거의 이게 인기마하고 복북마의 능력 차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조금 세게 잡힌 인기마도 전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예, 약간 불안한 인기맛도 좀 많은 하루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번 주에 월초 경마 편성이 원래 이렇지 않는데 역시 휴장 특징이라든지 휴장이 여파죠. 풀게이트로 꽉 채웠으니까요. 맞죠. 자체가 기본막 풀게이트 레이스가 많아가지고 더더욱도 배당은 상당히 좀 좋은 배당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또 그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예상을 한번 해 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주 이제 금요경마에 이어서 또 박남규 의원께서 또 토요경마도 상당히 좀 짭짤한 재미를 본 레이스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또 12경주 스펜딩 툼이죠. 성기어 들어가고 89.9배짜리를 또 고배당으로 박 의원께서 또 주력으로 또 한번 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3경주 또 서울 5경주 또 서울 8경주도 12배짜리 짭짤한 배당. 최근에 이 박남규 위원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번 주도 박남규 위원 믿고 한번 갈 수 있는 레이스가 상당히 많지 않으냐 기대를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역시 또 신승훈이는 제주 아니겠습니까? 제주 금요경마 22배짜리 주력 승부적중에 이어가지고 토요경마 1경주 3경주도 원틀 제대로 한번 때려드렸고요. 서울경마장에 가장 기억나는 레이스는 지난주 일요경마 복승식 171배 쌍승식은 490배가 됐던 그 경주에서 신승훈이가 강자인연 5번 10번 정확하게 불러드리면서 고배당 999 적중을 한건 해드렸고 이번 주도 신승훈이의 고배당 단통 승부가 계속된다 말씀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총 12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경주하고 4경주를 제외한 경기를 풀어드리겠는데 박남규께서 3경주, 9경주 두 개 경주를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한번 들어갈게요. 2경주부터 오늘 시작합니다. 2경주는 국산 6구나 1000m가 되겠고 이 3번의 용천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2번에 드림포트라든지 10번의 아침 고요가 상대 맞군들 같은데 어때 보시나요? 요것도 조금 난해한 레이스지 않나 싶어요. 일단 선행은 3번 용천지가 갈 가능성이 높고 데뷔 후에 계속해서 지금 가능성을 보여줘도 마필이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점유하겠습니다만 저는 용천지를 조금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열심히 가면 이번 경주는 선행을 쉽게 간다리면 최근에 선행을 못 갔던 경주보다는 좀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최근 두 번의 레이스가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정말 다 쥐어짰다는 점에서는 문제는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드림포트가 데뷔전에서 조절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영천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드림포트가 안쪽에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전개적으로 본다면 아침고요가 기본 능력은 대단치 않습니다만 안쪽 마필들이 선행 초반에 좀 무리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따라오는 아침 고요가 전개적인 메리트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아침 고요가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 드림포트라는 마필은 일단은
앞선을 나오긴 나오는 마필인데 게이트 스타일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일단 한번 주춤거리고 좀 대하시로 밀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3번의 용천지가 스피드적인 면에서는 초반에 자리 잡기는 딱 좋아요. 그래서 최근 두 차례에 대해서 좀 3차기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엔 이제 그때보다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힘이 좀 더 차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서는 용천지가 좀 제대로 걸린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뭐 3번 한번 인정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또 뭐 뒤에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중반 선두권에서 붙을 말 중에서는 역시 좀 외곽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10번의 아침 고요가 다른 말들에 비해서 좀 더 짭짤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참고로 좀 부탁드리면서 자,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박남기 위원의 첫 번째 출전 승부가 되겠는데 혼전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은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그 14번의 엄지손가락에 최외곽에서 많이 잡혀 있고 6번의 원더드리머 상대방의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뭐 대련만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경기 추천 경기를 하러 왔는데 저는 뭐 엄지손가락도 이 편성에서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에 이제 그 힘은 좋은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좀 사연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사실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전기가 여의치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인기 대회에서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뭐 이 편성에서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는 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땐 출전 마필 중에 단연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안 팔릴 때 제대로 노리고 가는 추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상 이 14번의 이 엄지손가락의 마필이 그 11월 24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레이스에서 정말 김영진 기수가 최적의 전개. 그때 뭐 수영 싸움 했던 그렇죠. 그 레이스였거든요. 그렇죠. 예. 전개해가지고 대가리 말에 오마신 뒤지는 이 차가 다시 갖다 댔는데 그 뒤로 이 말이 인기말을 팔리면서 한승열 기수, 문세영 기수가 이빨 갔습니다만 결국은 그림이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뭐 14번 게이트에서 요령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안쪽을 자리를 잘 섞어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기마 과신을 할 수가 없는 레이스고 복대복 막권으로 걸린다면 상당한 배당도 그렇죠.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박남규 위원의 승부처 관심을 가주시고요. 자, 4경주 시향항에서 나와 있고 이제 5경주부터 마지막 12경주, 12경주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는 이제 혼합사고는 1200인데 일단은 11번에 황금 가속이 많이 잡혀 있고요. 상담하러 이제 8번에 인디언 멜로디, 13번에 스텔스킹 이런 말이 좀 팔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경주도 뭐 최근에 흐름이 그렇습니다만 혼합 4군 경주가 편성이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금가속이 지난번에 뭐 천마리 12마신 큰 착차로 지긴 했습니다만 이 한금가속은 이제 힘이 붙어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인디언 멜로디나 스테킹도 문제는 크게 더 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없다는 게 1차적인 문제고 따라서 뭐 아직까지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오버 V런 같은 경우도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뭐 무빙 스토리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무빙 스토리 같은 경우도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뭐 공백도 가지고 나오고 사실 뭐 조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모처럼 정말 정상적인 조교를 소화했고 안쪽에서 이번 게이트에서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무빙 스토리를 이번 경기로 좀 노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9월 29일 안쪽으로 키스프로 치고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경주는 5번의 이제 브이렐이라는 마피인데, 이게 지난번 이제 1400의 데뷔전을 나갔는데, 막판 걸음이 그때 황금 가속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나쁘지가 않았어요. 황금 가속은 정말 최적의 전개를 위한 뭐 취입을 하는 거고, 작년 V라는 최악의 전개를 했는데 착착 얼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띄워줄 이게 뭐 주행검사 보신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종반의 걸음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띄워줄 걸음이 더 여력이 있는 마필은 5번의 V런 요거까지 일단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가는 그런 레이스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6경주 들어갑니다. 6경주는 국산 5번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은 3번의 만방 만방은 너희 마음부터 많이 잡히는 말이에요. 만방을 중심으로 뭐 4번의 누리왕 또는 뭐 12번의 날개야, 뭐 13번의 수석 골고루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홈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만방이란 마필을 이 만방뿐만 아니라 예상을 하면서 보면 그 데뷔전 때 입상했던 마필들은 계속해서 못 뛰어도 항상 인기마예요. 근데 이제 데뷔 이후에 두세 번 이제 바닥을 쳤던 마필은 계속 입상을 해도
또 안 팔리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정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데뷔 전 때 보여줬던 그런 인상이 자꾸 잔향이 남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일단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이번 경주는. 근데 문제는 뭐 사부 누리왕도 이번 경주는 정말 칼을 갈고 나왔죠. 따라서 이 만방과 누리왕의 선행 경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쉽게 한 마리가 튀어나간다 해도 입상을 장담할 상황이 아닌데 선행 경합까지 한다면 거기다 또 주로가 좀 무겁다면 더욱 불리한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저는 뭐 인기 마필보다는 외곽에 있는 뭐 승군자를 갖는 12번 날개와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훈련을 제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고 또 13번 수석도 마찬가지고 저는 외곽에 12번 13번 막권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13번보다는 네. 12번의 날개야. 네. 그 명색이 또 그 소백수처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기 몫은 충분히 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느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기본 뭐 스타트라든지 대하시 능력도 상당히 좋은 그런 말이더라고요. 좋죠.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조재영 기자가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조재영 기자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훈련을 지금 최근에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주가 없어요. 지난번 경주는 편성이 약해서 사이드로 밀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정말 데뷔 후에 가장 나은 조교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힘도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지난 우승을 따내면서 네. 좀 상당히 좀 그런 데 많이 뭐 좋아진 것 같고 훈련 패턴도 많이 좋아졌고 뭐 실통도 좋고.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12번의 날개야를 한번 우리는 막군의 중심으로 한번 갈 수 있는 에이스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그려주고 싶어요. 자, 7경주입니다. 신승훈이가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 되겠고 국산 5분에 1300 준비되는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강축마가 하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 축이 없어요. 지금 뭐 8번에 딕시 2000 중심으로 배당 돌아가는데 저는 8번을 강축으로는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배당을 좀 노릴 수 있겠고 승부가 되는 게임으로 보는데 근데 액면은 8번에 딕시천을 놓고 이제 14번에 다이아 파워라든지 1번에 과천 명품 7번에 럭키킨 뭐 이런 애들이 인기 많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충만은 없는 에이스죠. 뭐 딕시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걸음이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쉽게 간다면 뭐 좀 낮긴 하겠습니다만 또 7번 럭키킨도 뭐 박태룡 기수가 기승했고 역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인 딕시천은 좀 불안한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예요. 뭐 믿을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고배당을 노린다면 전 구마 럭키 빅터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봅니다. 뭐 훈련도 제대로 하고 나왔고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럭키 빅터는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구마 럭키 빅터의 뭐 입상과 맞물리면서 고배당으로 직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병균 제가 노리는 필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번에는 완전히 또 능력이 확실한 상승 모드를 타기 때문에 그 말을 놓고 한번 승부로 가는 게임 신승훈이의 중반부 승부 요거 한번 재밌게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8경주 넘어갑니다. 8경주 국산 사고는 1400이 되겠는데 이 8경주는 이번엔 장선 호랑이를 중심으로 7번에 콜미 로켓이 많이 팔리는 가운데 뭐 5번에 강자 또는 이제 9번의 스노볼 이런 말들이 상대막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기마 지금 언급해드린 네 마필 저희는 뭐 다 불안하다고 봐요. 사실 뭐 장단호랑이도 승군자리인데 지난번 1400에서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뭐 연투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강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정말 쥐어짜는 모습. 또 스노볼도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선행은 콜미로켓인데 콜미로켓이 서승훈 기수가 기생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팔립니다만 지난번에 뭐 김정준 기수가 무리한 게 없어요. 정말 아주 스무스하게 선행을 갔음에도 서버렸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선행에 대한 메리트는 있지만 콜미 로켓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곽에 있는 12번 특명작전 이 58의 부담 중량은 무겁습니다만 일단 뭐 훈련도 잘했고 또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 앞선 자체가 무너진다면 뭐 라떼 이치나랄지 외곽에 13번 스마트로드 저는 외곽에 세 마필 12번 13번 14번 이런 마필들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7번에 콜미 로켓 또 이 선행을 이제 곱게 편하게
나가야 되고 일단 나가야 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근데 지난번에 평생 갔단 말이에요. 네. 모처럼. 그게 되게 다예요. 막판에 그냥 서버리는 사실 이게 제가 한번 김호중 교장한테 얘기한다는 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말이 원래 장거리 혈통이에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자꾸 선행을 고집하는지 한번 이번 경주 이후에는 한번 잡고 가는 작전을 한번 구사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 1300까지는 선행이 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400 딱 올라오면서부터는 뭔가 좀 뒤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말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한번 서버리면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버린 습관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마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선의권에서 또 추위권에서 한번 따라가는 작전을 한번 펼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김호 근데 이번에 그 기승 기수가 뭐 조들이 교체 대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도 그 지금 그 스승원 기수가 처음 타는 거 아닌가요? 네, 처음 타죠. 네, 그것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뭐 이제 박용기는 12번, 13번, 14번 주로 이제 외곽말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저는 14번 있잖아요. 스마트 로드가 이게 좀 발주대 진입을 해가지고 요동하는 악백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주행도 한 차례 거부를 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정상적인 스타트만 끊어준다면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일단 그런 정면도 일단 염두에 주시면서 배당권 승부가 가능하시고 일단은 근데 이번에 그 장산 호랑이는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마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거두겠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그 행보를 본다면 이것도 좀 거리가 늘면 늘수록 불리하죠. 조금만 이게 뒤가 좀 딸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경주도 100% 과신은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경주 넘어갈게요. 자, 박남기 위원의 오늘의 두 번째 추천 선두인 구경주는 국산 4군의 1200 레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그 액면은 지금 4번의 클리립 스피드하고 3번의 금피타니 이 두 마필이 압도적으로 잡히는 모습인데 그가 선행마예요. 근데 그렇죠. 일단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자신있게 가져온 이유는 12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액면적으로는 뭐 최근에 보여준 게 없는 마필들 그렇지만 1200이기 때문에 되는 마필들 보병이 굉장히 많은 레이스예요. 일단 뭐 클린업 스피드도 12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리할 건 없어요. 유리하긴 한데 여하의 선행을 경합에서 벗어나면서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경합을 한다면 뭐 1200으로 줄어들든 멀든 뭐 부러질 수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번 경주 과감하게 배당에 상관없이 아마 9구가 될 겁니다. 복대복 막권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작년 때 박남기 위원과 인연이 깊은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거배당 출하해 하실 분들 상당히 좀 재밌는 막권 공략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10경주 넘어갈게요. 혼합 3군의 1800으로 준비된 10경주는 지금 4번은 이제 위닝 앤디 중심으로 1번의 승부 신화가 잡혀있는데 가장 큰 이번 경주의 그 키포인트라면은 1800이라는 경주거리 이 경주거리 처음 뛰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뭐 4번만 위닝 앤디 1800 역시 첫 도전인데 저는 위닝 앤디 인정합니다. 일단 뭐 혈통적으로도 1800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상대마들보다는 그래도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더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게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지난번에 복귀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제가 지난번에 뭐 3복승식으로 적중하긴 했습니다만 복승식은 그 서방신기의 천년주산 이게 한 방이었어요. 30배가 넘는 배당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위닝 앤디가 제가 볼 때는 정말 못 잡는 거리를 잡아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뭐 승부신화도 물론 1800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기로 팔립니다만 저는 6번파 최강단사 요거 재밌게 봅니다. 이 최강단사라는 마필 자체가 워낙 또 장거리 혈통이고 지난번 경주는 조인권 기수 열심히 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공백이라는 부분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동국 기수가 지금 뭐 최강단사가 사실 4번 입상을 했는데 4번 모두 이동국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에요. 적은 기수고 또 장거리가 워낙 또 잘 어울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최강전사를 뭐 고배당으로 좀 노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안 잡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백판마까지 저평가 될 말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좀 저평가 된 맛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이마필 배당을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쉽겠고. 근데 위닝 앤디가 직진의 그 폭발적인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또 이제 1800이라는 거리를 처음 뛰었을 때
이건 이제 바로 이제 극복해내라는 말이 있고, 뭐 한 3차권에 좀 맴돌다가 착순원저리에 맴돌다가 또 이제 그 다음 레이스에 극복해서 사야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은 좀 거리를 좀 두는 게 아닌가 싶겠고, 그리고 1번의 이 승부신화 같은 마필도 이거는 뭐 최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800 레이스에 두 차례 정말 레이스를 째고 나오는, 특히 그 9월 29일 레이스 보시면 그때는 뭐 주로 조건은 약간은 포화 상태였습니다만 1800에서 라스트 팔롱이 12초대가 나올 정도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번의 승부시나 그리고 1번, 6번 막건도 한번 의외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당이 좋거든요. 배당 좋으면 뭐 배당 해보는 거죠. 뭐 걸리면 이런 데서 항고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자, 11경주 넘어갑니다. 11경주. 요거 상당히 재밌는 경주죠. 신성원의 또 오늘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될 것 같습니다. 신성원의 주력 승부 경주 11경주. 국산 2군에 1800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충마 없는 뭐 5파원 전으로 배당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1번의 킹덤 레이스, 6번의 라스트 무대. 그 와중에 6번에 좀 더 많이 잡혀 있고요. 7번의 인천 탱크, 뭐 8번의 모악, 뭐 13번의 대장정. 굉장히 지금 골고루 지금 빡세게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인천 탱크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이 인천 탱크라는 마필 자체가 좀 기복은 보이는 마필이고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화려함에 있어서는 좀 떨어집니다만 제가 볼 때 인천 탱크는 1군 가서도 입상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동안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백도 있었고 공백을 가지면서 출전을 하긴 했지만 사실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고 지난번 경주 때 약간의 공백은 있었는데 지난번 경주부터 이제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지난번에도 걸음은 살아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이제 조원별 기수가 생겼는데 이게 별증 경주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3.5kg예요. 그리고 뭐 훈련도 정말 정상적인 조율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도 올라왔고 부담 중량 53.5의 인천 탱크는 정말 이 편성에서는 매력적인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뭐 굉장히 빡빡한 레이스 정말 이거는 뭐 결승선 전방 한 30m 전방까지도 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일촉즉발의 진짜 정말 재미있는 승부작 같은데 어쨌든 뭐 부담 중량 면에서는 뭐 7번 인천 탱크, 1번의 킹덤 레이스 이런 말에 가장 유리한 조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8번의 모학이라든지 6번의 라스트 무대 이런 인기 막군들도 직진보다는 좀 줄어든 부중을 앞서갈 것 같고 터지면은 뭐 12번 해피필드도 컨디션이 요거는 팬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필 상태를 뭐 출장도 그렇고 예시장 컨디션도 그렇고 체크해서 이거는 과거에 한번 능력이 폭발이 된 적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탄 배당마로서 가세할 공성했다는 걸 연도드리면서 이 중에서 제가 노리는 한 마리 일단은 승부말을 필두로 한번 이번 경주도 최대한 압축된 막권으로 중배당 원틀 주력 승부 한번 해보는 경주 신성훈의 승부 경주로 모시도록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2경주인데 국산 3군의 1400이 되겠습니다. 12번에 일단 허스트 캠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14번의 정상예찬이라든지 또는 4번의 제이컵 러브 5번의 스플리킹 골고루 지금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제가 출마표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정말 일강으로 왔던 마필은 13번 정상예찬입니다. 이 정상예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 이 항상 1800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려요. 1800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달 같은 경우는 뭐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고 문제는 정상예찬은 1400이 정말 적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곽 게이트인데 외곽 게이트로도 더 유리하죠. 그리고 뭐 레이스 자체도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3번 정산 예찬을 뭐 감량 입장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허스트 캠프가 독땡인가요? 아니면 이게 4번 제이컵 러브와의 선행경화 이런 것도 변소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마음 먹으면 허스트 캠프가 좀 빠를 것 같긴 한데 외곽 게이트에서 저는 이 정상예찬은 전 추로 갈 건데 문제는 이제 허스트 캠프가 선행 경합을 제이컵 러브랑 한다면 허스트 캠프도 장담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로가 지금 조금 미지수예요. 지금 한 주 공백을 가졌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 주로 상태를 보이냐 이게 겨울철에 항상 중요한데 선행마들이 퍽퍽 좀 주로가 좀 무거운 느낌이라면 저는 허스트 캠프도 꺾고 갈 의지도 있는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앞선이 좀 비비거나 주로가 또 무겁거나 이런 조건이 또 그 반사가 된다면 또 안쪽에 정말 최적의 전개 코스는 이번에 아침에 같은 마필이지 않을까 아침이 싶거든요. 무섭죠. 예, 아침이가 왜 아침 무섭냐면 아침이가 일단 뭐 그런 전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1,400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아침이란 마필도 사실 뭐 1,700, 1,800은 좀 쉽지 않은 마필이고 1,400이라면 아침에게도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 같은데 일단 그러나 이번 경주에서 일단은 딱 걸린 마피는 14번 정상의 그렇죠. 차이에요. 네. 부담 정량도 빠졌죠. 경주거리도 줄어들었죠. 외곽이 더 좋은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이제 그동안에 타서 열심히 가긴 갔어요. 네. 근데 그때는 뭐 1800이라는 거리도 있었고 부담 정량도 무거웠고 근데 이번에 그 두 가지 조건이 내려와 줬기 네. 때문에 상당히 또 좋은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로 잠시 1료 서울 경마 레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